50일 다음 그림의 생활사를 가진 말 내부 기생충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말에 감염하는 가장 위험한 종은 파라스카리스 에퀴오름이다. 암컷이베라라는 충란은 이 분변을 통해 전파된다. 이 충란들은 환경의 저항성이 크고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전염성이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3. 유충이 폐에서 이행할 때 망아지는 지속적으로 기침이나 콧물을 흘리고 소장의 성충은 산통을 일으킨다. 4. 당나귀와의 접촉과 관련이 있고 당나귀는 자연 감염 숙주이지만 감염 증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말이 응가를 하면 그 응가 안에 알이 있어서 그 알이 다시 또 말의 이불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간장 내에 유충이 되고 회포 내에도 유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성충이 돼서 소장에서 산다. 그래서 소장에서 이 성충의 수컷은 좀 작고요. 암컷은 크고요.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이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말에 감염하는 가장 위험한 종을 할 때 종자 오타 나서 죄송스럽고요. 일단은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저는 그냥 단순하게 풉니다. 이런 그림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데 뭐 각자의 그림에 여러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내년도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내년도 그 교과서를 아직 못 본 상태라 같은 그림이 나올지 바뀐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기존의 그림으로 보면은 요 기생충의 이 성충 부분이 있죠. 이 성충 부분이 원선충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큽니다. 회충은 오른쪽이 큽니다. 요거로 이제 원선충하고 회충 요거를 좀 구별을 할 수 있고요. 기존에 출제된 문제에서는 원선충이냐 회충이냐만 알아도 거의 뭐 이제 다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충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요. 회충이면은 1번, 2번, 3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당나귀와 접촉에 관련이 있고 당나귀는 자연 감염 숙주지만 감염 증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은 회충에 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선충하고 회충하고는 다 크게 회충의 종류잖아요.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폐충이니까 폐충의 특징을 좀 아셨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솔직히 뭐 회충이냐 원선충이냐의 이 구별 문제가 좀 더 나오고요. 폐충이냐 뭐 원선충이냐 폐충이냐 회충이냐 이 문제는 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그림이 있고 이게 원선충이냐 회충이냐를 더 판단하는 게 더 자주 나오니까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술학하고 마학은 그래도 평년 수준으로 나왔어요. 근데 올해 2025년도에 말 보건관리는 좀 문제가 사악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책이나 좀 공부를 신경 써서 하신 분들이 합격 수준을 못 맞을 정도로 막 어렵게 나왔냐 이러면 또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고 깊게 보지 않았으면은 이번에 말보건 관리는 정말 어렵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이런 걸 내니 참 어쨌든 그런 거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선충이 왼쪽이 있고 회충은 오른쪽이 크다 이게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선충은 세 글자잖아요. 왼쪽은 두 글자고 회충은 두 글자고 오른쪽은 세 글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칭이잖아요. 세 글자가 이게 같은 게 아니라 세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세 글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합쳐서 다섯 글자 이렇게 교대로 돼 있다. 뭐 이렇게 좀 어거지로 외웠습니다. 오히려 이게 글자나 단어가 좀 비슷한 게 있어갖고 뭐 을사오정 뭐 이런 거 했으면 좀 더 쉬웠을 텐데 이게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수준에는
어쨌든 글자 수의 합이 5다. 그냥 이렇게만 해가지고 무식하게 외웠었습니다. 5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호흡기 질병은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금속성 잡음을 내면서 호흡을 방해하며 특유의 잡음을 일으킨다. 이 후두에 분포된 뇌들이 반회 후두신경이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변성되어 피열 연골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인이다. 1. 후두편마비, 2. 천식, 3. 부비동염, 4. 훈항염. 요거는 맨날 나오는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부하신 분들은. 피열 연골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요 표현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후두편마비가 되고요. 후두의 편 한쪽이 마비된다. 그래서 피열 연골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후두편마비. 요거는 공식처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천식, 부비동염, 훈항염 요것도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물론 보시면 알겠지만 후두편마비는 계속 나오잖아요. 18, 17, 18, 19, 20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천식, 부비동염, 훈항염은 이거보다는 빈도가 좀 낮아요. 근데 뭐 이런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천식은 호흡 곤란증, 비경이 커지며 노력성 호흡, 복부 근육의 형태, 다른 질병과 감별 진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천식은 호흡을 못하는 거잖아요. 호흡을 못하려면 비경, 콧구멍이잖아요. 비경, 콧구멍, 호흡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콧구멍을 크게 해서 이렇게 크게 들이쉬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콧구멍이 커진다. 그리고 그냥 숨을 자연스럽게 쉬어야 되는데 어거지로 막 근육을 사용해서 억지로 숨 쉬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게 노력성 호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당연히 이제 숨을 억지로 힘을 줘가지고 콧구멍도 넓히고 가슴도 넓혀야 되고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몸의 복부의 근육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복부 근육의 형태 이런 게 이제 천식의 특징이다. 대신에 이제 또 이게 어쨌든 숨을 못 쉬는 건데 어디가 막혀서 못 쉬는, 그러니까 어디가 다른 원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다른 질병들과 감별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게 천식의 특징입니다. 부비동염은 어쨌든 보면은 부비동이 뭐냐, 부비동이 말의 어느 부위냐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좀 낫고요. 흔히 말하는 축농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강을 둘러싸는 두개골내에 형성된 공기를 포함하고 있는 빈 공간, 이런 게 부비동염이다 하시면 되고요. 훈항염, 이것도 이제 훈항이 뭐냐 이걸 좀 알면 더 좋겠죠. 그래서 코인도에서 중위까지 연결된 한 쌍의 주머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공기를 데워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훈항염은 환홍성, 고창성, 진균성.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훈항염을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환홍, 고창, 진균, 원인이나 증상에 따라 환홍, 고창, 진균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후두편마비, 피열연골 여기서 오히려 좀 쉬웠는데 이런 천식, 부비동, 훈항염까지 공부하시려면 조금 신경 쓰셔야 된다. 어쨌든 바쁘면은 후두편마비는 꼭 알고 시험에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의 파행의 종류 및 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옳게 나열된 것은 가는 어느 한쪽 다리에서 아픈 다리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파행을 뜻하며 골연증 등의 경우 나타난다. 나는 파상풍과 힘줄 류머티즘이 발생해 보행 동작이 경직되고 보폭이 단축된 보행을 말한다. 다는 보행 시 아픈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이상이 나타나는 파행을 말한다. 라는 만성적으로 서서히 파행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골류, 비절내종, 지골류 등에서 발생한다. 1. 가 현수파행, 나 서발성 파행, 다 혼합파행, 가 강구보행, 가 점착보행, 나 간혹 2. 가 점착보행, 나 간혹성 파행, 다 지죽파행, 라 돌발성 파행. 3. 가 유주성 파행, 나 강구보행, 다 현수파행, 라 서발성 파행. 4. 가 서발성 파행, 나 지죽파행, 다 간혹성 파행, 라 점착보행. 야, 이런 문제 처음이죠. 저 이거 파행에 관해서 파행의 등급 아니면은 파행이 현수파행, 지죽파행 요 정도
그리고 뭐 파행의 원인 뭐 이런 거는 시험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자주 안 나왔던 부분을 몰아서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거 이거는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를 시험 문제에 구분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 책에, 어차피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만 알았지, 이게 가는 뭐고, 나는 뭐고, 다는 뭐고, 나는 뭐다. 이 정도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보기가, 이게, 하나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보기가 구성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보기가 좀 비슷하고 하나를 바꿔놓고 해가지고 보기가 고르게 왔으면 저도 이거 틀렸을 거예요. 제가 아는 거는 현수파행. 우리 다리 중에 그러니까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그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 중에 현수교라고 있죠. 현수교와 이것도 배경 지식이 또 이쪽에 모르시면 또 어쩔 수 없는데, 양쪽의 기둥을 크게 받고 그 다리 건너는 부분을 이렇게 줄로 다 이어서 이렇게 줄로 붙잡아 매서 들어 올리는 다리 있잖아요. 들어 올리는 형식으로 지탱하는 다리, 그걸 현수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현수, 지주 이 정도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아까 말한 다리를 기둥에 끈으로 밧줄 뭐 그런 걸로 해서 들어 올리는, 붙잡고 있는, 그걸 현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면 다의 아픈 다리를 들어 올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현수파행.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요거 하나만 보고 풀어서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유주성 파행, 강구보행, 현수파행, 서발성 파행 이거를 풀어라 하면은 좀 어려운, 좀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을 알려드리면, 가는 유주성 파행이 되고요. 나는 강구보행이 되고요. 다는 현수파행, 나는 서발성 파행이 됩니다. 뭐 조금이나마 그나마 이해가 돕게 설명이 드린다면,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한자가 정확히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행 동작이 경직되고 이런 표현 등에 있어서 굳는다, 이렇게 경직된다 이런 표현에 그런 뜻을 말하는 강자가 있어요. 한자에. 그런 걸 상상하셔서 좀 하시면 되고요. 서발성 파행 같은 경우에는 서발이라는 것 자체가 서서히 발생하는 성질이잖아요. 서서히 발생하는 성질. 그래서 나의 문장에 서서히 파행이 일어난다,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요런, 어떻게 보면 약간 한자어 자체의 그 뜻을, 각 한자의 뜻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셔서 풀면은 좀 암기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거 패스할 것 같아요. 그냥 틀리고 말고 좀 더 다른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좀 더 배울 수 있는, 내가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캐치해서 공부를 할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한다면은 현수파행, 지주파행은 의미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나와요. 현수는 들어 올릴 때, 지주는 뭐겠어요? 그럼 디딜 때. 지주는 디딜 때, 현수는 들어 올릴 때.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올해 말보고 관리 문제는 좀 사악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54. 제어범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옳게 나열된 것은, 간은 지나치게 곡류를 많이 먹었을 때 발생하며 소화기관에 장내 독소가 혈류로 유입된 경우 발생. 나는 열이 높은 말에게 많은 양의 물을 먹었을 때 발생. 역시 장내 독소가 생성된 경우 발생. 다는 딱딱한 곳에 빨리 걷거나 오랫동안 서 있을 때 발에 압박이 가해져서 발생한 경우 발생. 라는 분만 후 태막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나 자궁 감염 등으로 인해 독소가 생겨 혈류로 들어가는 경우 발생. 1. 가 곡류 제어병, 나 수분 제어병, 다 도로 제어병, 나 분만 제어병. 2. 가 수분 제어병, 나 도로 제어병, 다 분만 제어병, 나 곡류 제어병. 3. 가 도로 제어병, 나 분만 제어병, 다 곡류 제어병, 나 수분 제어병. 4. 가 분만 제어병, 나 곡류 제어병, 다 수분 제어병, 나 도로 제어병. 제어병은 이 54번의 문제도 앞선 문제와 같이 되게 각각의 개별적인 정의가 나와 있고 그거를 고르는 문제인데, 제어벽 같은 경우는 시험에 그동안 하도 많이 나왔고, 요거는
항상 나온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도 없어요. 보통은 제어법의 정의가 나오고요. 제어법의 증상, 그리고 이렇게 제어법의 종류가 나오고요. 그래서 제어법 부분,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요거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나, 유소년, 노인 스포츠 지도사 이런 거 따실 때 구술에서도 요 제어범에 관한 문제는 구술 문제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승마 업계 계속 계실 거면은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거는 문장에 다 정의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많은 양의 물이면 물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수분 제어법이 될 테고, 라본 같은 경우에는 분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만 제어법이 되고, 딱딱한 곳 빨리 걷거나 모를 때는 딱딱한 도로 이렇게 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딱딱한 포장 도로 막 이런데 다는 도로 제어법 하면 되고요. 가도 공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풀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풀 말고 공유를 먹으니까 제어법이 발생한다. 이제 이런 거 상상하셔서 풀면은 답이 1번이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제어법은 계속 나옵니다. 17, 19, 20, 21, 22, 23, 24 계속 나오니까 제어법을 아무리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해도 제어법을 틀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건관리에서 가장 힘내는 파트 중에 하나를 놓치신 거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이거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5 말에서 가장 흔한 간질환 중 암모니아나 다른 독성 물질의 혈액 내 농도가 높은 경우 유발되는 질환에 해당하는 것은 1. 황달, 2. 간염, 3. 간, 뇌염, 4. 황가민증. 저 솔직히 제가 이 영상 수마지도사 시험 보는 영상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저라면 이거 그냥 찍고 패스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친숙하게 나왔던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시험 보러 갔을 때 저도 이거 몰랐을 거예요. 뭐지? 황달은 아니고 간염도 아닌데? 이 정도까지만 저는 생각했었어요. 3번이냐 4번이냐 이게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답은 3번 간내염인데 저라면 평소 때도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제어력 같은 것도 공부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패스했을 것 같고 시험 문제에 나와도 빨리 찍고 다른 문제로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요거 유심하게 그래도 계속 보셔라. 자, 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시험 보는 스킬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3번 간뇌염이다. 그래서 암모니아, 다른 독성 물질 이런 거 나오면 간내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보건관리 일부를 마치겠는데요. 계속 얘기했지만 이번 시험은 참 말보건관리 시험은 이 책으로 보는 마지막 시험이라 그런지 참 문제가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 보건관리는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낼 수도 있구나 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